중세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성벽 사이로 스며들지만 공기는 이미 무겁고 축축했다. 사람들은 갓 끓인 물 대신 마을의 우물과 강에서 직접 퍼온 물을 마셨다. 물은 눈에 맑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균과 오염 물질이 가득했다. 하수구와 가축의 배설물이 흘러들고 때로는 시체나 썩은 음식 찌꺼기가 뒤섞여 인간의 몸을 서서히 잠식했다. 단맛 모금만으로도 몸속에서는 이미 질병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수원에 의존해야 했다. 좁고 답답한 가옥에서는 한기가 거의 되지 않았고 가족들은 작은 방 안에서 서로의 숨결과 접촉을 공유했다. 아이들은 바닥의 먼지와 우물 위에서 뛰어놀며 이미 세균과 독소에 노출되었다. 당시 의사들은 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은 경험과 민간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우물과 강은 단순한 수원이 아니라 질병이 퍼지는 주요 통로였다. 수인성 질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설사병 등은 물을 통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고 몇 시간 안에 몸이 악해지고 탈수와 고열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상류층이든 농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해는 없었다. 모두 물 한 모금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의 시장과 길거리에서는 음식과 물이 섞이며 세균이 쉽게 퍼졌다. 한 사람이 우물에서 퍼온 물을 마시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위험이 전해졌다. 화려한 예관이나 장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환경이 질병의 온상이 되었다. 사람들의 삶은 물과 함께 시작해 물과 함께 끝나는 듯 보였지만 그 물은 언제든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毒이었다. 이 시절 사람들의 몸은 스스로를 방어할 면역력이 있었지만 환경의 오염과 반복되는 질병 노출은 점차 그 방어력을 무너뜨렸다.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 숨 쉬는 공기 한 줌, 손끝과 피부에 닿는 모든 것, 모두 몸 안에서 조용히 세균과 독소를 퍼뜨리며 생명을 갉아먹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들은 위험을 직감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몸을 노출시켰다. 물 한 모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곧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부는 가벼운 설사나 발열로 끝났지만 대부분은 심각한 탈수와 고열로 쓰러졌고 장례식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중세 마을 사람들은 매 순간 물 한 모금의 위험과 마주하며 살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 운명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중세 마을의 낮은 안개와 먼지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위험했다. 물 한 모금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체내로 스며들어 생명을 잠식했다.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기대할 수 없었고 단순히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수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우물에서 퍼온 물로 목을 축였고 성인들도 하루 종일 물을 마시며 체력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그 물은 언제든 몸을 병들게 하는 잠재적 독이었다. 우물과 강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병의 통로이기도 했다. 수인성 질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설사병은 물을 통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한 사람의 병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되었고 가족과 이웃, 친구들 모두 위험에 노출되었다. 마을의 좁은 집과 공공장소에서는 환기가 거의 되지 않아 세균이 공기 중에서도 쉽게 퍼졌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자신이 마신 물 한 모금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마을의 상류층 저택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유한 가정은 더 좋은 물과 음식을 가졌지만 장식품과 벽지, 가구 속에 숨어있는 독소를 피할 수 없었다. 가족이 함께 호흡하고 접촉하는 순간 독소와 세균은 자연스럽게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단맛 모금만으로도 면역력이 악한 사람은 쓰러질 수 있었고 병은 점점 치명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치료법이 부족했고 민간요법과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은 질병의 또 다른 중심이었다. 음식과 물이 뒤섞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좁은 공간에서는 세균이 급속히 퍼졌다. 상인과 손님, 아이와 어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물과 접촉, 손끝과 피부를 통해 퍼지는 독소와 세균은 몸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확산되었고 그 속도와 잔혹함은 인간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마을 곳곳에서는 이미 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보였다. 거렛과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했고 사람들의 몸과 삶을 서서히 잠식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생존을 위해 물 한 모금을 마셔야 했고 그 물은 곧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도구가 되었다. 중세의 마을 사람들은 매 순간 물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다. 단순한 호흡이나 음식보다도 한 모금의 물이 생명을 위협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 독소가 끊임없이 몸속을 갉아먹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운명과 질병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아름다운 풍경과 조용한 마을의 예관 뒤에는 매 순간 생명을 노리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이처럼 중세 사람들이 마신 물 한 모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다. 단맛 시간 안에도 몸을 쓰러뜨리고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물속 세균과 독소는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시험했다. 중세의 물은 단순한 생명유지 수단이 아니라 동시에 죽음과 질병의 잠재적 도구였다. 중세 마을의 저녁은 낮보다 더 음울하고 고요했다. 안개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는 사람들의 폐 속으로 스며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독소가 몸을 잠식했다. 하루 종일 마신 물 한 모금, 음식 속의 미세한 오염물, 손끝과 피부를 통해 스며드는 독성 물질이 합쳐져 사람들의 몸은 이미 질병의 전초 공격을 받고 있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단맛 시간 만에 몸이 약해지고 탈수와 고열, 복통과 구토에 시달리며 쓰러졌다. 마을의 하수구와 강은 질병의 근원이었다. 빗물과 우물, 가축의 배설물, 썩은 음식 찌꺼기와 시체가 뒤섞인 물은 눈에는 맑게 보이지만 사실상 치명적인 독소와 세균을 품고 있었다. 주민들은 매일 그 물을 마시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 물에 의존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와 매 순간 접촉하고 있었다. 상류층 저택의 깨끗해 보이는 우물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장식품, 벽지, 가구 속에 숨은 중금속과 독소가 공기 중으로 퍼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호흡하며 손으로 만지며 몸속으로 흡수했다. 시장은 질병 확산의 또 다른 중심지였다. 좁은 공간 속에서 음식과 물, 사람들의 손과 접촉이 겹치면서 세균과 독소는 빠른 속도로 퍼졌다. 상인과 손님, 아이와 어른 구분 없이 누구나 노출되었고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의 몸을 서서히 잠식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노출은 면역력을 점점 악화시켰고 일부는 가벼운 증상으로 끝났지만 대부분은 심각한 탈수, 발열, 복통으로 쓰러졌다. 중세 의사들은 물과 질병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치료법은 경험과 민간요법에 의존했고 때로는 병을 악화시키는 악물까지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이미 독소와 세균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 마신 물 한 모금, 접촉한 음식과 물체, 호흡한 공기 속 세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아이들은 바닥과 우물 위에서 놀며 이미 독소에 노출되었고 성인들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이 공격받았다. 하루가 끝나갈 때쯤 마을 곳곳에서는 이미 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보였고 장례식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했고 인간의 삶을 잠식하며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중세 마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매일 싸워야 했다. 안개와 그림자, 물과 음식, 손끝과 피부, 호흡과 접촉 모든 것이 위협이었다. 단몇 시간 안에도 몸은 쓰러질 수 있었고 그 속도와 잔혹함은 도시 전체를 지배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과 고요한 마을의 예관 속에서도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물 한 모금의 힘 앞에서 무력했다. 물 한 모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 도구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독소는 매 순간 인간을 시험했다. 중세의 물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동시에 치명적이고 잔혹한 운명을 내포한 존재였다. 중세 마을의 밤은 고요하지만 음울했다. 안개가 골목과 광장을 뒤덮으며 사람들의 호흡과 함께 몸속으로 스며드는 세균과 독소는 잠복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마신 물 한 모금, 접촉한 음식, 호흡한 공기 속 세균이 합쳐져 이미 몸은 질병의 손길에 잠식당했다. 면역력이 악한 사람들은 단몇 시간만에도 쓰러졌고 탈수와 고열, 설사와 구토에 시달리며 생명을 위협받았다. 우물과 강, 하수구와 오염된 빗물은 단순한 수원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자 인간의 생명을 천천히 갉아먹는 도구였다. 마을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매일 그것과 접촉해야 했고 동시에 자신의 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상류층 저택에서도 장식품, 가구, 벽지 속에 숨은 중금속과 독소는 공기 중으로 퍼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단맛 모금만으로도 병에 걸릴 수 있었고 질병은 점점 치명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시장과 공공장소에서는 음식과 물, 사람들의 접촉이 겹치며 질병이 빠른 속도로 퍼졌다. 아이들과 어른, 상인과 손님 구분 없이 누구나 노출되었고 세균과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몸속을 잠식했다. 하루가 끝날 때쯤 마을 곳곳에서는 이미 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보였고 장례식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인간의 삶을 잠식하며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중세 마을 사람들은 매 순간 물과 질병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신 물 한 모금이 생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매일 싸워야 했다. 안개와 그림자, 오염된 물, 음식, 접촉, 호흡, 모든 것이 인간의 건강을 잠식하는 도구였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과 같았고 사람들은 운명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이 시대, 단몇 시간만 해도 몸이 병들 수 있었다. 마을 전체가 세균과 독소에 뒤덮여 있었고 아름다운 풍경과 고요한 예관 뒤에는 항상 죽음과 질병이 숨어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단 한 모금의 물조차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무기가 되었다. 중세의 물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동시에 치명적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존재였다. 중세 사람들이 마신 물 속에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힘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 독소, 오염된 환경은 인간을 끊임없이 시험했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순한 생존 이상이었다. 운명과 질병, 아름다움과 공포가 뒤섞인 중세의 마을에서 사람들은 매 순간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살아야 했다.